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여러분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고 사용하는 양은 평상시와 같은데 지출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시작된 위기가 지금 우리 식탁물가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만 4조 8천억 원입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77만 명입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받는 돈인데 어떤 분은 10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받겠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뒀어.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생각이 전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선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고액 자산가는 별도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준비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방식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받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미리 모르면 받고 나서도 불편함이 생깁니다. 지급 시기는 1차가 4월 말, 2차는 7월 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이 바로 그 사이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원금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내가 어느 구간인지, 언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이 지원금 외에 같이 챙겨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까지 전부 다룹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본인 구간을 확인하기 전에 영상이 끝납니다. 끝까지 보셔야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슬기롭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최대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얼마를 받는 거지?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층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정확하게는 3개의 층이 있습니다. 1층 기본 지원금. 첫 번째 층은 소득 하위 70% 전체에게 공통으로 깔리는 기본 지원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수도권 거주 시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지원금 위에 2개의 층이 더 올라갑니다. 2층 취약계층 추가 지원. 두 번째 층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55만에서 6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36만 명에는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걸 기본 지원금과 분리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10만 원 위에 45만 원이 추가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기본 10만 원 위에 3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소득 하위 70% 국민은 추가 지원 없이 기본 구간에 머뭅니다. 즉, 지금 본인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3층 지역별 우대. 세 번째 층은 거주 지역에 따라 붙는 우대 금액입니다.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습니다. 수도권 기본 10만 원 대비 비수도권은 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5만 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 3층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는 금액은 기본 지원금과 계층 추가금과 지역 우대금을 더해서 지급됩니다. 이 공식 안에서 숫자만 바뀝니다. 구조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왜 이런 구조로 설계됐는지 살펴보면 정부는 전 국민, 서민층, 취약 부문 등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고유가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주유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장보는 비용이 오르고 난방유 가격이 오르면 겨울 난방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에서 이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정부는 지방과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터운 지원을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칙이 3층 구조로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갑자기 나라 빚으로 만들어진 돈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여윳돈 1조 원을 활용했습니다. 즉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쳤고 그 여유분을 민생 지원에 쓰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원금을 주면서 동시에 나랏빚도 일부 갚겠다는 뜻입니다. 3층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기초수급자인가, 차상 위안 부모인가 아니면 일반 소득 하위 70% 구간인가. 둘째, 나는 수도권에 사는가, 비수도권인가, 인구 감소 지역인가. 이 두 가지 위치가 정해지면 내가 받을 금액의 범위가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구간이 정해졌다고 해서 금액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각 구간 안에서도 구체적인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부터 다룰 내용입니다. 앞에서 3층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구조 안에 숫자를 채울 차례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금액 수치를 계층별, 지역별로 전부 펼쳐놓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며 우대지역 49곳과 특별지역 40곳으로 나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 비수도권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국민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지역, 일반 국민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 일반 국민 25만 원.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만 원을 받습니다. 수도권이라도 지역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거주하시는 시군구가 인구 감소 지역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 위안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 구간과 비교하면 수도권 기준으로 3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수도권에 살아도 계층이 다르면 받는 금액이 4배 이상 벌어집니다. 차상 위계층 한 부모 가정은 현재 복지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분들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창구에 가서 신청하는 과정 없이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선정됩니다. 기초수급자 가구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에서 가장 두터운 지원이 집중된 구간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의 5.5배, 비수도권 기준으로 4배 수준입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신청하는 지원금인데 받는 금액의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이번 지원금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1인당 지급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상에 해당되면
가구원 수만큼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라면 1인당 60만원 곱하기 4명, 총 240만원이 됩니다. 수도권에 사는 일반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라면 1인당 10만원 곱하기 4명, 총 40만원입니다. 같은 4인 가구인데 받는 금액이 6배 차이가 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어르신 2분이 함께 사시는 노인 2인 가구라면 2분 모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금액 수치를 보셨다면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일반 구간인 것 같은데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금액 구간이 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그 구간에 속하는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안 부모는 이미 행정 데이터로 등록된 분들이라 구간 확인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일반 소득 하위 70% 구간은 다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가 이 선 안에 들어가는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기준선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를 확인하셔야 할 분들은 일반 국민 구간에 계신 분들입니다. 즉,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혹시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의미하는 범위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 숫자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략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4만원, 4인 가구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를 처음 보시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974만원이면 연소득으로 약 1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수준까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까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지원금은 어려운 분들만 받는 좁은 제도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이 선 아래에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월 소득을 직접 증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을 판가름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산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 없이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 하나로 자격 여부를 가릅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당시 기준을 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5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5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건보료 기준액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가 최종 확정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은 정확한 건보료 기준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통과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선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급여액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재산 수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준선 발표 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계층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홀로 사시거나 소득이 낮은 시니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안내가 나가고 신청 방법과 수령 창구가 공지됩니다. 현재 국회 여야가 4월 10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관계부처 TF가 가동되고 건강보험료 기준선, 신청 일정, 수령 방식에 대한 공식 안내가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건강보험료를 미리 조회해 두는 것. 둘째, 국회 통과 후 정부 24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공식 채널 공지를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준비해 두셨다면 기준선이 발표되는 순간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확인했고 기준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것은 실제로 받는 과정입니다. 언제 지급이 시작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받고 나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한 번에 전체 대상자에게 동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차상 위안부모 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하고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회 법안 통과 후 17일 만에 1차 지급이 이루어졌고 소득 하위 90% 2차 지급에는 80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지원금도 이와 유사한 일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4월 10일로 예정된 상황이므로 1차 지급 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 지급은 6월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 자차상 위안부모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먼저 받습니다. 일반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이후 2차로 받게 됩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약 2달 이상의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3월 31일, 실무 준비도 바로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가 구성됐으며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 ETF는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 지급 방법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도 실무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사용처 범위, 기준 금액은 ETF에서 확정한 후 공식 발표됩니다. 발표 창구는 정부24,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급 형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하여 충전받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쓰는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거주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로 병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에서 2일 내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없는 곳이 구분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주로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이 지역 상권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받은 돈을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근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사용 기한이 짧게 운영됐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 기한이 별도로 지정되며 수령 즉시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자마자 기한을 확인하시고 바로 생활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지자체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별개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더라도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면 추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역에서 별도로 민생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이번 추경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회 통과 전인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 NHIS KR에서 내월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두십시오. 기준선이 발표되면 즉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인구 감소 지역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MOIS KR에서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24앱을 미리 설치해 두십시오. 신청 공고가 뜨면 해당 앱에서 접수 절차가 안내됩니다. 미리 로그인 환경을 만들어 두시면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파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지원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 안에 함께 챙겨야 할 제도가 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지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천억 원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지원금은 이 3대 패키지의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석유 최고 가격제 주유소에서 이미 적용 중.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이미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5조 원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재원에는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됩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고 시장 가격이 그 한도를 넘으면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확인할 필요 없이 주유소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보통 휘발유, 차량용 경유, 실내용 등유에서 시작해 선박용 경유까지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어업이나 화물선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농어촌에서 난방유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이 제도가 직접 연결됩니다. 두 번째, K-패스 환급률 한시 상향 대중교통 타는 분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놓치면 아까운 내용입니다.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의 환급률을 6개월 한시로 최대 30%포인트 상향합니다. 9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 이용자는 50%에서 75%로, 청년 어르신 2자녀 가구 이용자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집니다. 저소득층 기준으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83%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6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교통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전 이용 내역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K-패스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등록이 완료된 상태인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 환급률 적용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등유 LPG 사용 가구는 반드시 확인. 이 혜택은 특정 가구에만 해당되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체감이 큰 내용입니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 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나 LPG로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가스 공급이 닿지 않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등 20만 가구에 5만 원씩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받는 추가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로서 등유나 LPG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이 지원금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네 번째, 농어민시설 농가 육아 연동 보조금. 직접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도 있습니다. 시설 농가 5만 4천 개소와 어업인 2만 9천 명에게 육아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채널에서 공지됩니다. 이번 추경 전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전 국민, 서민층, 취약부문 등 3단계로 나눠 설계했습니다. 1단계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K-패스 환급률 상향으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2단계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3단계는 에너지 바우처, 농어민 보조금 등 취약계층 핀셋 지원입니다. 즉, 내가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층위가 달라집니다. 1단계만 해당되는 분도 있고 2단계까지 해당되는 분도 있으며 3단계까지 전부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층까지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추경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각 제도별로 확인할 것. 석유 최고 가격제는 별도 신청 없이 주유소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로 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민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계층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가구원 수만큼 합산되기 때문에 가족이 많을수록 전체 수령액은 커집니다. 둘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4월 말부터 자동 선정 후 순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확인을 거쳐 5월에서 6월 사이 2차 지급을 받게 됩니다. 셋째, 이번 추경은 지원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K-패스 환급률 한시 상향,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석유 최고 가격제 재원 보강이 함께 묶인 패키지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챙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4월 중 대상자 조회 시스템이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해당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곧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TF는 4월 중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가구 소득 인정액, 거주지 분류에 따른 최종 지원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일, 가구원 수 기준일 등 세부 지침도
해당 시스템 오픈과 함께 상세히 공지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4월 중 이 시스템이 열리면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에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알림 서비스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공고가 뜨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받는 방식과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자동이지만 일반 소득 하위 70%는 공고가 뜨면 신청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뜨는 시점을 모르면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 시기를 지나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 차이에서 앞서 계십니다. 가족 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본 내용을 전해드리십시오. 본인이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려드리시면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은 그 바로 직전입니다. 준비하시기에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편안한 노후 길잡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정보를 꼭 나눠주십시오.